예, 저희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박윤철 교무입니다. 예, 우선 지정토론이라고는 했지만 저희 그 중앙봉공회의 산 그 역사라고 하실 수 있는 장타원님을 꼭 모시려고 저희들이 공을 좀 들이긴 했는데 그 좀 실무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토론 좀 해주십사고 이렇게 실무자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냥 소감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꼭 무슨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초기에 저희 봉공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떤 그 걸음을 걸어오고 그 속에서 그 보람과 또 애한과 또 저희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주실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리라고 믿어서 장타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아주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공회 현장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도 없는데 어려운 자리에 오라고 하시니 물론 사양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참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 생에도 봉공회원 할 거니까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 출가제가 여러 어른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아까 그 주제 발표하시는 교무님이나 교수님들께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말씀이 무아봉공 그리고 4대 봉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대 봉공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4대 봉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계 국가 출가 제가의 무지 질병 빈곤을 정신, 육신, 물질로 보온하는 것이 4대 봉공의 이념이죠. 목적과 취지이고 그걸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게 천명하시고 봉공회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내리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금방 그 말씀 떨어지자 바로 봉공회가 결성된 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이제 교단적으로 재정이 궁핍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옆에 종교에서 하는 바자가 상당히 그 재미가 쏠쏠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걸 해봅시다 하고 시작해서 이제 이름을 처음에는 원불교 바자였죠. 제가 나중에 자꾸 보온장날로 바꾸자 해서 현수막에 보온장날이라고 해서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요즘도 바자이라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그 보온장날로 통해서 이 조직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조직 관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중앙봉공회 결성이 되면서 중앙봉공회장은 출가 교역자 아니면 제가 남자 어른 뭐 이렇게 명예직으로 모두 갖고 계시고 현장감 없이 조직이 운영되다가 어느 날 이제 저보고 봉공회장을 맡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물론 일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갈 국리만 찾던 참에 극구 사양했는데 결국 원불교 교도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붙들려서 이제 중앙봉공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봉공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지 않은 원불교 사업도 없고 어떤 교도라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중앙봉공회, 4대 봉공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활로를 찾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은 교도 숫자에 비해서 단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집이 안 되고 자꾸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아까 주제 발표하신 교수님 한 분이 무아봉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종법실 어른께 그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미국은 선진국이라 자원봉사자가 5% 내지 6%나 된답니다. 그랬더니 대산종법사님께서 성리에 바탕한 무아봉공을 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리에 바탕한 무아봉공은 어떤 것인가 늘 그게 하도였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봉공활동을 하는 것이 성리를 떠나지 않고 하는 봉공활동일까? 그것이 최상구경의 질 높은 봉공활동이고 봉사활동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숫자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고 진정한 성리에 바탕한 무아봉공을 하는 사람 한 명이면 1000명을 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봉공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사생일신 이런 이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리에 바탕한 무아봉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봉공활동에서 현장에선 떠났지만 원불교 교도로서의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꾸준히 어느 것이 가장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가장 질 높은 원불교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 신앙과 수행, 신앙이 아주 투철하고 수행이 철저해서 정말 그 자선, 연불, 교전 쓰기, 읽기 빠지지 않고 생활이 모범적이다 하더라도 제가 마지막 하나 정말 정점을 딱 찍으라면은 제도의 실적이다.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원불교 교도가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제도의 실적, 그거는 조직을 통해서 해야 더 빛이 나고 더 말하자면 효과가 크다. 봉공의 조직을 통해서 봉공회 안에서 참기름 한 병 팔고 또 젓갈 한 통 팔고 멸치 한 포 파는 그 행위가 그게 제도의 실적을 쌓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물론 뭐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에 쓰여지긴 하지만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자기 희생이라든가 이것이 쌓여서 제도의 실적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성과를 낳는 것이고, 어떤 종교 단체나 성자 회상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의 실적이 없으면 개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 핵심을 우리 원불교에서 가장 엑기스로 잘 실천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단연코 저는 봉공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도의 실적에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냐? 회상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만 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반드시 있었어. 서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인풋하면 반드시 아웃풋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자기한테 이 설명할 수 없던 희열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희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은 자꾸 봉사활동에 접근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 세계에서 느끼는 좀 지고한 희열이랄까, 그런 거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을 하고 뭐 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매스컴에서 자꾸 그걸 부추기면서 그게 최고의 무슨 가치 있는 삶인 양 하지만 그거는 그
진행자나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그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는 그 수준까지의 생각이고, 진정한 삶에서의 질 높은 고급 삶은 정말 뭔가 베풀 때 그건 베풀었다고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모아봉공이 성리에 바탕한 모아봉공이기 때문에 같이 사생일신이니까 같이 느끼는 즐거움,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체험하는 걸 혼자서 하나 그 봉사 좀 해야지 하고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도 쉽지 않아요. 봉공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봉공회 조직 내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가능하고, 그랬을 때 자기는 또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모아봉공이라는 말씀에 대한 제 소견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강교무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강교무님 뵈면은 늘 제가 재진 사람 같고 마음이 정말 그러면서도 강교무님을 존경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렇게 천복을 24시간 다 지으시니 얼마나 나중에 큰 복을 받으실까 하는데, 반드시 그 보상을 받으실 걸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 한 가지, 우리 조직 관리라든가 이게 비과학적이고 인정적이고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더 그 선진적인 어떤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아까 어떤 교수님도 지적하셨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기 교단의 조직 관리는요, 절대로 인간관계예요. 인적관계. 그게 굉장히 생각 이상의 효과를 낳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중사님도 당대에 대중사님을 한번 뵙기만 했는 제자도 아주 그냥 그 심통제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부대낌에서 오는 조직관리, 그것이 선진기법에 못지않은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장을 떠나놓으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죠. 우리 오혜원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꼭 이런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봉공회 있으면 됐지 왜 원봉공회는 만들어갖고 이리 골아프게 만드느냐, 그런 말씀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IMF 났을 때 복지부에서 막 그 서울역 광장에 노숙자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쏟아지니까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나라 복지부에서는 그런 뭐 복지 사업에 별로 그렇게 적극성이 없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각 종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렇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성공회라든가 몇 군데 그런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뭐 답을 탁탁 내니까 복지부에서 굉장히 신뢰하고 지원금도 팍팍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착안하기를, 우리 원불교 안에서 박수 쳐주고 원불교 안에서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정부로부터 신뢰받고 국가의 실적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원불교 봉공회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하고, 그 법인을 내려고 무식한 사람이 알아보니까 이게 또 우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안 되고 완전히 지원법인을 하려니까 뭐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원봉공회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중 그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봉공회는 피치 못하게 국가적인 어떤 국가를 상대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조직이다 하는 걸로 좀 인식해 주시고 이해를 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묻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 담긴 저희 봉공회가 걸어온 그 역사,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긴 정신, 또
장타원님 스스로 변화되신 어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원봉공회가 어떤 맥락에서 생기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서 아마 다 이해가 잘 되신 것 같죠? 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세관 교무님은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근무하시면서 본공회 책도 내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본공회 관련해서는 아마 출가 교무 중에는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5, 6분 정도로. 네,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성리를 아는지 혹은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그걸 보려면 그 사람 하는 짓을 보면 된다. 이게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공, 오늘 본공의 의미를 재정립한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가 40년 동안 죽으라고 본공했는데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했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본공의 의미를 아는지 진짜 본공을 하는지 그걸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무가 된 지 23년 됐는데요. 교무가 된 첫 해부터 우리 본공 회원님들하고 함께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본공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앞으로도 제가 그 교육 생활을 마칠 때까지는 본공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성직이라고 하는 게 솜사탕처럼 하늘에 있는 뜬구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함께 땀 흘리고 그렇게 본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40년간 본공활동 그리고 각자의 처지에서 본공활동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본공의 의미를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재정립을 할까? 그런 의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본공의 의미를 잘 몰랐을까? 아니면 우리가 본공 활동을 하는 걸 뭐 좀 잘못하고 있었을까? 이런 겁이 덜컥 나대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기조 발표 2개하고 주제 발표 4개 들어보니까 아유 다행히 지당하신 말씀하고 그렇게 역사적인 정리를 해주는데 별것 없대요. 발표가 별것 없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잠깐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심 교무님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무아본공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쭉 알았는데 유아본공 그러니까 나가 있다 해서 유아본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유아본공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대요. 그래 맞아. 우리는 본공을 했는데 본공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무아본공을 잘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좀 유아본공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아까 성리에 바탕한 그 무아본공을 해나간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르고 우리의 조직도 저절로 커지고 잘 되는 조직이 되지 않을런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오세영 교수님 발표를 듣고 이걸 나중에 한번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원사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발표들을 또 한번 해주시면 크게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사협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본공회와는 차원이 좀 다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교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자선과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고 요즘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화, 교육, 자선이라고 하는 3대 사업에서도 이제 교화, 교육, 자선, 복지 이렇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자선 대신에 복지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리적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 본공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자선이라고 하는 건 조직적 단어가 아니라 성리적 단어인데 우리 보통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많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술적 측면, 복지 측면에 서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뭐 자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그 우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한말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불교도 들어오고 이제 뭡니까 기독교도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석가의 조선, 그 다음에 예수의 조선 이건 아니다. 조선의 예수가 되어야 하고 조선의 석가가 되어야지 왜 우리가 그게 끌려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족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불교 교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원불교 사상적 지평이 지금 주먹만 하다면 이것을 철학이 되었든 복지가 되었든 뭘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도 원불교적인 사상에서 출발해서 원불교 사상의 지평을 넓혀가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외부의 것들로 우리의 사상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타원님께서 4대 봉공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봉공회의 의미를 재정립한다고 했는데, 우리 봉공회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종교단체에서는요, 법주의 말씀, 법문 말씀을 듣고 그 법문 말씀을 그대로 끌고 나아가고 그것을 결국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산종사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봉공회의 방향을 밝혀주셨어요. 4대 봉공회라고. 그래서 출가, 그 다음에 재가봉공회 이 두 개는 출재가에 대한 원호입니다. 그리고 국가봉공회와 세계봉공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중앙봉공회, 우리 이제 뭐 교당봉공회가 뭐 재가봉공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가봉공회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또 단체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중앙봉공회는 현재 위치는 뭐 국가봉공회 정도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외국에도 이렇게 나가고. 우리 원사협에서 삼동인터내셔널 혹은 또 여성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합쳐서 저는 세계 봉공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든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적십자사 아시죠? 적십자사라고 하는 것도 세계대전들 이렇게 일어나고 그 앞번에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적십자사가 태어났는데 그 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 기독교 단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사 깃발 안 답니다. 아시죠? 적신월사라고 그래요. 적신월사.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아시죠? 새벽에 뜨는 초승달. 그래서 새벽 신자 달월자 써서 적신월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구호사업 하는 걸 보면 빨간 초승달 달린 그 깃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 우리 봉공회가 이런 4대 봉공회라고 하는 대산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것을 지금 현재적인 어려움들, 아까 명권 교무님들이 현재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리에 바탕한 봉공, 학술적 봉공이 아니라 성리에 바탕한 봉공을 지속해 나간다면 저는요, 적원사라고 해야 되나요? 빨간 원불교, 나중에 분명하게 그게 올 거예요.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불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정하신 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평생 햇볕 한 번 못 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종교의 수장이 돼가지고 지하교회를 전전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현재의 위치는 뭔 줄 압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아주 대단하시죠? 이 초대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에요. 근데 초대 교황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카톨릭의 조직을 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원불교요, 작지만 강한 종교입니다. 이제 100년 됐지만요, 저희들이 봉공회가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아까 성리적 의미에서 우리의 길을 잘 나아간다면 저희들은 적원사도 생기고 나중에 우리 교단이 크게 또 떨구고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봉공 활동을 아주 잘해왔는데 무슨 의미 재정념이냐에 대해서 화두를 안고 오셔가지고
화두가 걱정이 아니라 안심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토론의 내용은 이제 장타원님도 같은 말씀하셨고 성리에 바탕한 봉공이 이제 무아봉공인데 거기에 저희가 충실하게 실천해 갈 때 거기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평가랄까 국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야말로 원불교적인 어떤 주체성이 드러나는 어떤 봉사이면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방향이 될 거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제로 깔고요. 짧은 시간에 토론을 다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미리 그 각본을 좀 짰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발표 토론자들께서 성과, 이번 학술대회에서 어떤 성과가 드러났는지를 좀 직접 발표도 하시고 참관도 하시면서 그 성과 얘기를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 성과 얘기를 마무리한 다음에는 두 번째 큰 주제는 앞으로 과제.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토론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학교에서 뒷받침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일 바깥에 우리 강명권 교무님께서 제일 큰 성과가 뭔지 약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과는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 발표를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했네요. 예, 그러면 오세영 교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이렇게. 강 교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길게 해주셔야 제가 생각할 그 시간을 좀 버는데 너무 짧아서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저기 초대받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뭔가 좀 방향성을 잡아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뭐 교리도 잘 모르고, 이 원불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늘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대종사님 그 사상은 제가 봤을 때 외람되지만 병진 사상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신학만 해도 안 되고 수행만 해도 안 되고 항상 병진해야 되고, 근데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실천에만 너무 편중돼 있지 않았느냐. 우리 원불교 사회복지가 또 원불교 이런 봉공 활동들이 실천은 정말 희생해서 이 한번 다 바쳐서 지금 여기까지 그런 땀 흘려서 이런 결실들이 지금 이렇게 다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그러한 개념들을 정립하고 우리의 역사를 발굴해내고 그래서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는, 지금 실천과 이론이 병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이 행사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년이 됐는데 이런 세미나 학술대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서야 이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론과 실천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진수 교무님 성과. 네. 물론 가장 큰 성과는 제 자신이 이 무아봉공이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고요. 또 여기 장타원님 비롯해서 봉공의 현장에서 원불교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이제 분들을 좀 가깝게 뵐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인연을 잘 맺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복이 앞으로 많으실 분들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또 인연을 가깝게 맺어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는 원래 불교학을 전공했어요. 원래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박사 학위를 불교학을 했는데 불교 역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게 무아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해탈을 위해서도 무아고 쉽게 말 어떤 이타적 대승행을 하기 위해서도 무아인데 그 무아의 전제에는 전통 종교의 가치,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분해 놓고 그 전통적 가치에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살아온 이 몸뚱아리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라고 하고 보니까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게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자꾸 가르쳐 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종사님 그거를 사은의 곡물로서 이거를 이렇게 승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이 끊임없이 사은이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전제되고 있다라는 그 긍정적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닐까 해서 무아 열반의 사상이 무아 본공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중심이 자기 자신의 해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본공의 정신에 초점을 두고 그 방향이 바뀐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무아를 꼭 깨쳐야만 본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공을 하는 속에 이미 깨달음이 다 들어있는, 본공이 한 걸음을 걷는 순간 그 안에 모든 깨달음이 다 들어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실천 활동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한 깨달음의 어떤 드러남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쪽으로 실제로 머릿속으로 보면 다 이렇게 나눠지지만 실천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어 손을 설명하기 손바닥과 손등을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그러지만 손등이 가는데 손바닥이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손바닥이 악수를 하려고 내면 손등도 뒤에서 다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게 저희들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세상이 사생이의 일신이라고 하신 말씀도 거기까지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 해주신 두 분 이제 장타원님, 무생한 교우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대의 성과가 드러났습니다. 그 종래 불교 경우 무아 열반은 사회로부터의 어떤 격리, 그러니까 출세관,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했다면 대종사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은의 곡물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 나다. 그래서 그 사회적 관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깨달아서 거기에 보온하는 그것이 바로 본공인데 그 속에 이제 무아를 깨닫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공 활동의 이념, 철학, 사상적 기반이 얼마나 탄탄하고 훌륭하고 세계적인지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망설이지 마시고 세계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 10분 안에 과제를 조금 저희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저쪽에 공익부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이인광 과장님 과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느끼신 과제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0년의 과제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본공 회원님들의 훈련이라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훈련이 제일 첫 번째 과제냐면 제가 이제 만나는 우리 임원 계시는 분들과 제가 전북교구 본공회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이게 해소되지 않는 무엇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신념으로 신앙으로 다 극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마치 좋은 이론이 있는데 뭐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가려고 하면
나노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개척해서 쓸 것인데 모르는 사람은 놔두지 않습니까? 본공이라는 이 의미에 스승님의 경륜이 들어있다고 아는 사람은 개척해서 쓸 것이고 그걸 모르면 그대로 놔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훈련으로서 더 개발하자. 그러면 본인의 우리의 아까 그 무아 본공이라는 무아라는 부분도 대산종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무아 본공에 성리 하나만 들어가면 무등등한 대각도인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길을 열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을 좀 겪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시급한 부분들이 상의 도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공회가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이 기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그 돈이 돌 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사상을 넣어 주셨어요. 이것을 이것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걸 해결하려고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본공에 지금 생산 시스템이 많은데 연결되지 않는 생산 시스템을 좀 연결을 잘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서 본공이라는 부분이 이 생산이 되고 생산된 부분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부서의 담당 교무님답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과제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가 이제 우리 본공회원님들이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자긍심과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교육훈련, 이것이 시급하다. 그런 이제 그것이 과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역시 본공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금을 마련할 때 거기에 저희 이제 원불교적인 어떤 정신이나 전통이나 혼이 담긴 어떤 그런 뭐랄까 생산 시스템이랄까 생산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한두 가지 과제 혹시 느끼신 것이 있으면 장타원님 좀 말씀을. 과제는 생각할수록 아득하죠.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염려되는 부분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성실하게 임하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기대 이상의 소득이 생겨서 새로운 활로가 또 생길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시대에 앞서는 이 종교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무장만 잘 되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세관 교수님 이어서 과제 한두 가지 말씀. 과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생각나는 것 두 가지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교단체는 법맥을 이어오신 법주들의 말씀, 그 법문 말씀을 받드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저희들 의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대 본공회 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본공회 법문이 우리 본공회의 중심 법문이 돼야 되고, 본공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무아 본공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좀 해나가야 되는데, 요즘 보면 우리 예전에 아까 강명공 교무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은혜심기 운동본부와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여성회라든가 아니면은
삼동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세계 본공의 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공회에서 하는 그 사업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나로 통일해내기 위해서 모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정립이 좀 잘 안 돼서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그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큰 물줄기를 우리 법문에 바탕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가서 교단 하나 새로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본공 회원님들 보면 그 예전에 정말 몸빼 입고 서울에 간 마당에서 그냥 이 고추 따듬고 했던 그 분들이 이제 다 연로하셨어요. 우리 장타원님 이제 이렇게 퇴임하셨지만 이제 가셨지만, 또 보면 우리 본공회원들이 계속 이제 많이 연로하신데 결국은 우리 교단의 교화력하고 연관이 되는 거겠습니다만은, 좀 젊은 본공회원들을 확보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게 여성회가 중간에 원기 80년입니까? 그때 또 생겨 나가면서 여성회는 이런 분들만, 또 본공회는 또 이런 분들만, 어떤 그런 층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젊은 우리 본공 회원들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이제 그건 교화력을 갖다 좀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제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 한 2분 정도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 공익부장님도 많은 감회 소회가 계실 것 같은데 한두 가지 과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우리 교무님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제 공익복지부 발령을 받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그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특히 우리 본공회는 그동안 우리 교단의 본공의 역사를 정말 계속 써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써 가실 그런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고 귀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념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저희 본공회는 아까 우세강 교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본공 회원들의 확보가 정말 필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세대도 그렇지만 이 남성 본공 회원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교도님뿐만이 아니라 출가 교무님들도 본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같이 이제 구조 속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본공의 활동은 정말 그야말로 신성과 열정과 정성으로 뭘 하나 하자 그러면은 정말 낯없이 바치셨고 낯없이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활동들이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시너지를 더 발휘하려면은 우리 본공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4대 본공회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 공익복지부에 축적된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학술대를 준비하면서 인관교무님이 우리 대산종사님의 그 모든 법문 말씀을 정리를 했고, 그 안에서 저희가 4대 본공회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자 해서 지금 그 법문을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학술대회가 끝나면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세밀하게 더 점검해서 이제 4대 본공회는 우리 또 본공 회원님들과 또 우리 사상연구원과 함께해서 그걸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은혜신기 운동본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은혜신기 운동본부는 재난재에 대비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 교화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본공재단은 그 원기 100년을 그 앞두고 만들어진 그런 단체이고, 그래서 이 모든 기관 단체들을 어떻게 조합시켜 나갈 것인지 이제 그거를 지금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 도출해 내려면은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1년 7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이제 보내왔고, 내년 11월이면 다 이제 큰 틀이 바뀌어지는 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그 기초 작업을 해놔야 그 다음 그 인력들이 와가지고 그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그
그 기틀을 잘 다져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사상연구원이 또 함께 해주셔서 잘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타원님 또 우리 본공회원님들 그 실제적인 활동은 현장에서 우리 명공 교무님과 함께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정확하게 10분이 됐어요. 근데 마이크를 안 드리면 저를 혼내실 것 같아요. 오해원 회장님께 1, 2분 정도 과제 소감 뭐든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드려야 돼서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제를 몽땅 안고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아까 장타원님께서 성리에 바탕한 본공활동을 해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제 본공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본공회장이 될 때만 해도 본공회장이 참 젊은 나이에 본공회장이 됐다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본공회가 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젊은 본공회장한테 넘겨줘야 또 본공회가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본공의 의미 재정립 그랬는데 교수님들이랑 교무님들 이게 토론 주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본공의 의미의 재정립이 아니라 4대 본공의 의미의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토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4대 본공회를 말씀해 주신 대산종사님의 유지를 이게 지금 노토들도 못하고 저희가 손에 들고 지금 이걸 놔야 되나 들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공회가. 그래서 아까 우세광 교무님께서 중앙본공회는 국가본공회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앙본공회는 세계본공회 일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본공회가 재원이 되고 있는 원본공회가 세계본공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적인데 빨리 교단에서 4대 본공회에 대한 재정립을 좀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4개 단체도 같이 제가 4개 단체로 앞으로 대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4대 본공회 단체로 이렇게 해서 교단을 대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각자 맡고 있는 일들이 좀 애매모호해진 그런 경계가 없고 왜냐하면 본공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어느 단체도 다 본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단체에 속해 있지 않는 교도들도 다 본공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네가 본공회라는 이름을 썼다고 그래서 너만 적자가 아니다. 우리도 다 적자다. 이렇게 나오는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중앙교우회에서 수의단회에서 인정을 받은 원불교회 그야말로 적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몸은 힘들지만 본공회원들이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본공회원님들이요. 저는 앞에서 그래도 대표랍시고 좀 덜 힘듭니다만 우리 본공회원님들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제가 우리 본공회는 교단의 부모다.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부모다. 여러분들은 교단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은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빨리 교단 차원에서 그래서 100주년 때 제가 오직하면 세계본공재단 설립할 때 한번 들었다 놨다 해쳐모여를 해라. 차라리 아까 국가기관도 부처를 없애고 이쪽 뭐 일을 저쪽에다 어떤 부처에다 다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단도 좀 그런 작업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사상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우리 고객복지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아 계신 모든 교도님들께 한 말씀씩 그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40년간 정말 저희 온불교의 어떤 대사회적인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그럴까요? 형성에 결정적인 공을 세워주신 우리 본공회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학술회의를 주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상연구원 그다음에 총장님,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곤산 신명국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 오찬을 하면서 사상연구원의 향후 계획을 보고 올리면서 3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니 이사장님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셔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정 확보라든지 전문 연구 인력 확보라든지 또 현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익복지부장님께서 이제 내년에 큰 교체가 좀 있잖아요, 교단적으로. 거기에 관계없이 저는 4년간 연구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본공회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내실화하고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미력이나마 이렇게 합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 긴 그리고 아마 최초로 저희가 본공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책당국에 계신 총부의 부장님 또 과장님 그다음에 현장에서 활동하신 여러 회장님 회원님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혜를 모은 자리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현장에 계신 각 교구별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뭔가 이렇게 힘드실 때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